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포함해서 4번 이제 삼순환 2번, 사순환 2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에 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정리를 해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올해 올인원 그 기록형 앞에 특별형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아예 좀 법리와 관련해서 한 50개 정도를 한번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 보충 자료는 좀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냥 아예 외워라. 여기에서는 어떤 게 논점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보충 자료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보충 자료에서 제가 12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보면서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 기록을 작성할 때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을 건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먼저 증거 목록을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증거 목록을 또 표시하는데 X만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왜 X만 표시하면은 안 되냐면은 사실 O가 들어가 있으면 증거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 법칙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O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에서는 뭐 재전문이라든지 뭐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할 게 없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서류에서. 근데 다 찾다 보면은 도중에 시간이 쪼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 표시를 해놔야 하고 특히나 이제 O가 표시되어 있는 거기 한번 보시면은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으면은 뭐 전문법칙 예외라든지 그다음 뭐 진정성립과 관련해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지 뭐 증인신문조서는 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 이런 거 찾는 건데 바로 O 표시가 돼 있다. 전문 진술, 재전문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위수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바로 위법한 구금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수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위수중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신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증거가 되고 위법한 구금중에 작성되면 위수중이 되고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O를 표시하느냐 표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 목록에서 그래서 이거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는데 X만 표시하거나 다 표시하는데 한 1, 2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 제가 공소장은 뜯어서 별도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각 자체는. 근데 이제 뜯는 것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소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에다가 이제 목차를 작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작성해 놓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엔터를 치면 실전 답안에서는 계속 내려가니까 목차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사실을 보는데 이 목차를 미리 잡아 놓고 공소장하고 비교하는 게 여러분 공소사실 전부를 묻지 않아요. 공소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안지에다 쓸 영역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차를 작성 안 해놓고 공소장만 본다. 그러면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는 종이에 할 수도 있고 CBT에 할 수도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종이만 하다가 CBT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이렇게 참조를 해둬야 요약이라든지 간략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소장을 접어놓고 간다라고 하면 거의 공소장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다가 오히려 이제 공소장에다가 어떤 손으로 메모하는 것도 병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병행도 할 수가 있어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미리 이제 좀 다 설명을 하고요. 특히나 공소제기 일자 일단 항상 체크해 두시고요. 습관적으로 공소제기 일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특별형법이에요. 근데 특별형법을 제가 정리한 게 뭐 특가법이라든지 부정수표 단속법,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정리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기출에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형법 문제 풀 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쫄아버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조문을 딱 봐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거기에 딱 보니까 예를 들면 특가법상 보복협박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협박이다. 그럼 구성요건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 보는 게 나와라. 그러면 나는 신속하게 조문 보고 찾아 쓰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공소사실의 예의에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325조 후단 부재, 제가 이 325조 전단 부재, 구성요건이라든지 뭐 구성요건이었거나 위법성이라 책임 조각이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에서 이 전단부재 사안이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이제 특히나 요즘 추세는 최신 판례, 웬만큼 낼 만한 것도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최신 판례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최신 판례 위주, 그리고 최신 판례는 아니어도 뭐 오늘 봤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선택, 사례, 기록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작년 나오고 올해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50개 테마 정도 잡아가지고 한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예 외워서 쓰게끔. 실제로 제가 보면은 기록을 아무리 해체하고 그래도 초기에는 이랬어요. 초기에는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형사소송법적인 증거 판단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초기에는 15%가 이제 의도는 15%가 형법, 85%가 형사소송법. 그러다가 이게 조금 비중이 옮겨진 게 점수 차이를 못 내가지고 형법을 한 20% 정도, 30% 정도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출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사실 기출이 쌓여가는 거, 기출 문제는 한 문제를 만드는데 1년에 판사 3명이 있어가지고 판사 3명이 3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검토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변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법관 임용과 관련해서 하나 쓰고, 하나는 이제 내부 연습용으로 혹시 비상사항으로 두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몇 개 없었지만 이제 쭉 쌓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출을 공부하면서 이제 수법들이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차이는 역으로 다시 형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00명이 시험을 본다. 그 중에서 1,000명 정도는 다 찾아내요. 근데 형법적 정리가 또 안 돼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동네 애들이 쓰듯이 형법적인 내용을 그냥 이건 사기죄인데 사기죄,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 아니고,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사기죄가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처분 결과에 대한 뭐 처분 행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판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특별법이나 이런 것은 다음 순환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 순환으로 좀 넘겨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정리해줘야 될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형식 재판이 적어도 1개에서 2개. 그럼 형식 재판이라고 해봤자 거의 기판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소가 없다든지 고소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거. 뭐 여기에다가 엮이는 것들이 친족 상돌에 의해서 328조 2항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요거 하나 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상해에서 혹은 뭐 폭행치상에서 축소사실인 뭐 폭행만 인정이 된다. 폭행만 인정이 되고 고소가 취소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축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소사실이 뭐 친고죄 등에 해당하기도 하고 축소사실이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된 그런 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좀 연결들이 또 많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한 단계 감춰놓고. 그래서 몇 가지 수법을 계속 돌려서 쓰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축소사실이라든지 이걸 엮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먼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논점은 아니지만 뭐 정보통신망법 이용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 밑에는 상습절도이긴 하지만 상습절도가 아니로 일단 단순절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친고죄가 될 여지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소시효 뭐 기간 좀 오래된 범죄 같은 경우 무조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수사 서류들을 2개만 해놨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에서 한 단계 발전해 버린 거예요. 뭐 임의제출물 압수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에서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 긴급체포서를 내놨는데 가장 손쉽고 전통적인 방법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체포한 때로부터 뭐 48시간, 217조 1항에 따른 압수는 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거기에 안 써 있는데 217조 1항에 따른 압수는 긴급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체포 시점부터 체크해서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체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후영장이 없는데 피의자 신문을 했다. 이게 글자로 써 있으면 되게 쉬운 논점인데 서류로 써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서류가 여기까지. 그래서 시간 한계를 꼭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임의동행이라든지 현행범 체포라든지 할 것 없이 다 이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압수조서인데, 자, 긴급체포서 쪽에서도 설명은 멈췄지만 바로 1번 압수조서에서 범죄 사실 혐의와의 관련성은 지금 뭐 가장 핫한 논점입니다. 사례에서도 그렇고 선택형에서도 그렇고 기록에서도 그렇고 가장 핫한 논점이니까 뭐 언제든지 혐의와의 관련성 똑같은 논점이다. 여러분 뭐 피신조서, 사경 피신조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는 거 작년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까요? 이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뭐 사후영장 여부를 초기라든지 도중에 직접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후영장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217조 1항은 긴급체포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압수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했느냐. 뭐 5번 같은 경우도 압수 경위란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여느 목격자와 다르지 않아서 312조 5항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웬만한 답안의 점수와 모든 것들이 앞에 공판조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판조서에서 볼 때는 이제 자백을 한 거, 인부와 관련해서 인정과 부인으로 나눠서 이 자백을 한 것에 전담무죄라든지 혹은 형식재판, 뭐 전담무죄는 아니지만 자보강도 여기에서 함께 끼어들 수가 있어요. 자보강은 보강 증거가 없다 이런 형태인데 이쪽에서 끼어들 수가 있고, 이제 부인하는 것에서 결국은 325조 이제 후단 무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지랄 같은 게 여기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소장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답안지에다 표시하기에는 좀 너저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다가 아예 OX로 해가지고 인정, 뭐 인부 형태로 해서 체크를 좀 해놓고 그 쟁점들을 이제 그런 공소장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 사실 공소장뿐 아니라 답안지에도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목표가 간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바로 7페이지에 공판조서, 여기를 이제 1회, 2회 등 나머지 두 번째 공판조서에서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문이 들어가면 배점을 되게 높게 해주는 것 같아요. 피고인 신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피고인 신문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선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그러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이라도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거 한번 써주는 것 정도는 한 0.5, 1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0.5점 정도. 근데 바로 공소사실별로 봐서 사기의 공범이고 명예훼손은 공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범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상호 간의 제3자의 지위에 있어 선서 없는 증인의 지위에 있고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그게 이어서 진정 성립, 뭐 312조 사항이라든지 313조에서 진정 성립의 인정 역시도 선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파생론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신문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이제 특히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가면 3에서 5점까지도 배점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325조 전담무죄는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밖에 없고, 후단무죄는 더 그렇고, 이제 형식 재판이 이제 한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뭐 최소한 20점. 이 전담무죄는 이제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담무죄 해서 이쪽과 이쪽에서 최소한 한 30점 정도, 뭐 30점은 안 돼도 25점은 그냥 확보해 놓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소사실이 옛날 거면은 공소시효로 무조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뭐 약식명령이나 뭐 판결문 붙어 있으면 기판력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찾는 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은 아예 붙어 있잖아. 판결문이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뭐 공소시효는 이상하게 옛날 걸 좀 해놓고 하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이제 한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야 돼. 계속 조금 품을 팔아야 됩니다. 어디 합의서가 어디 있고 고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좀 품을 팔아야 된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상대적 친고죄 같은 경우는 어떤 친족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조서로 이제 나가는데 여기에서부터는 한 2, 3점짜리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증거 능력과 관련된 부분. 는 작은 것은 이제 최대 한 3점까지. 최대 3점까지. 그래서 증인신문조서에서 딱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처음부터 그냥 읽어보면은 뭐 검사, 순번 10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 확인하고 무인했냐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 피고인 김갑동이 어떤 경위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나요? 답. 이을남이 자신에게 나부녀를 망신 주는 글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그 제안에 따라 자신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김갑동이 말을 했다. 지금 김갑동의 말이에요. 혹시나 김갑동이 전한 이을남의 말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김갑동이 글을 썼다. 일단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게 전문 진술인데 기본적으로 거기 안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는 316조 1항. 근데 상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316조 2항에 따라서 원진술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전형적인 논점이에요. 여러분 3점까지는 안 돼도 여러분 딱 이거 하나 찾으면은 이 안에서 한 1.5점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조서에서 이걸 1개, 2개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 만족감을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솔직히 한 50점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운 아니겠습니까? 50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상은 내가 맞고 싶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좀 주는 사람 영향도 있고, 같은 클래스에서 시험 보는 사람 영향도 있어요. 채점자들이 40장 딱 보는데 40장 안에서 제일 잘 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50점 정도는 갖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약식명령. 일반 판결문은 뭐 사실심 선고시, 판결 선고시가 쉽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약식명령은 우리가 사실심 선고시, 약식명령 발령시인데 언제가 발령시냐. 이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서명 날인한 시점이에요. 서명 날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판사 손을 떠나고 그 다음 송달에 이루어져서 도달 후 7일 이내에 불복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 그럼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은 판사 손에 있었던 마지막 시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약식명령 발령시는 판사 이름 위에 있는 게 발령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뭐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건 준비된 걸로 엮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이 오히려 이제 전화문답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록은 안 했는데 뭐 사례라든지 선택형 하면서 그냥 쉽사리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소장이 논란이 많고 고소장의 서술이 다양 가지각색이에요. 사실 옛날에 판례들은 이렇게 이제 재전문과 이런 거죠. 고소장이라고 하면은 A가 갑을 고소, A가 작성을 했다. 그러면 313조 1항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다. 근데 이제 A가 작성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어떤 B의 말을 전문한다. B의 진술을 전문한다. 혹은 피고인 갑의 진술을 전문한다. 자, 이 부분을 뭐 313조 1항 본문에 피고인 아닌 자가 A가 B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냐. 뭐 313조 1항 단서에 뭐 A가 어떤 피고인 갑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냐. 사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책도 많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가고 넘겨집냐면 최종적으로 실무상으로 고소장은 별로 증거 가치가 없어요.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문 법칙에 대한 게 매우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이제는 그냥 아예 이렇게 쓰지 말고 원진술자, 그러니까 진술서는 작성자가 원진술자니까 작성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술기재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B나 갑의 자필이거나 어떤 서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313조 1항에 따른 걸로 갈 수는 없고 그냥 이건 제전문 증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313조 1항에 서류로 가지 못하고 제전문 증거로. 그래서 뭐 제전문 증거로 보면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 피고인의 진술서 플러스 316조 2항, 316조 1항.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갑시다. 그게 요즘 추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요즘에 학자들의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고, 다만 이제 3번, 4번, 그러니까 고소장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고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고소 초기에, 범행 초기에 어떠어떠한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고소장에 오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 표시 안 한 게 대부분이에요. 증거 능력을 아무 표시 안 했으면 증거 능력을 판단해라. 거기 밑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고소장에는 뭐 오 표시가 있는 거, 이러면 되게 친절해요. 근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 아무런 증거 의견이 없다. 이렇게 증거 의견이 없어도 너무 집중하지 말라. 왜? 고소가 있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꼬드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드기려고. 이제 후순화는 피신조서가 그래요. 거의 꼬시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자백 사건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다 자백을 해요. 근데 기록을 읽어보면은 잘 나가다가 그냥 대충 봐도 될 걸 막판에 내가 집중해서 보자고 그럼 피신줘서 갑자기 집중을 하면은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 새끼 범인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봤으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보면은 그래요. 근데 꼬시려고 합니다. 꼬시려고. 고소장에 나와 있는 것, 당사자의 일방적,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라고 하나 최종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 의견이 표시되지 않은 것들이 다른 서류들은 논점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전문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는데 여기 재전문 여기서 열심히 찾아서 땡큐 막 하면서 야 여기 찾아봤자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재전문은 증인신문조서 같은 데서 찾아야 되지 여기서는 많이 찾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의자 신문조서 대질로서 표현을 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질 학생들 제가 가끔씩 사례 문제나 이렇게 선택형 보다가 질문해요. 아니 도대체 기록은 어떻게 푸신 거예요? 대질 신문 조서를 막 증거를 마음대로 써놔. 이건 피고인별 공소 사실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사건의 갑의 진술은 피신 조서, 갑사건의 의뢰 진술은 뭐 공범이면 공범 피신, 공범 아니면 공범 아닌 자의 피신으로 312조 상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거 잘 체크. 소송 기록의 맨 뒤쪽에 편철되어 자세히 읽기가 힘들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치 범죄자가 아닌지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건 트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여 처리를 하고. 다만 이제 친족 관계나 이런 단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에 단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은 그것만 자세히 쓰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그냥 내용 부인해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최고의 그냥 사경 피신 내용이 부인돼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잠깐만 멈추면은 원래 사경 피신도 내용이 부인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라도 원래 내용이 부인된 어떤 사경 피신이라도 임의성에 의심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쓸 수 있다. 근데 탄핵 증거로 쓰는 것은 이게 이제 공판정에서 부인 진술. 예를 들면 공판정에서 이제 갑이 부인하고 있는데, 야, 너 보니까 피신 경찰 단계에서 보니까 자백을 하고 있다. 이게 갑이 자백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한 입으로 두 말이라는 얘기죠. 야, 너 왜 한 입으로 두 말해? 이게 자기 모순 진술이다. 그래서 공판정 진술에 이 진술을 탄핵하고 신빙성을 낮추는 것. 여러분 탄핵이 되면은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실무에서는 아예 탄핵된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그냥 다른 신빙성에 비해서 증거 가치를 바닥으로 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기록형에서는. 왜냐하면 기록형은 기본적으로 누가 작성합니까? 우리 기록형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작성을 합니다. 물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서 뭐 검사장에게 보고하거나 법관이 그러니까 법관이 법원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도 있지만,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호사가 하는데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논점인 것 같지만, 변호사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주장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꼭 알아두실 거. 시간에 쫓기지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의 증거들. 여기에 논점이 한두 개, 어떻게 많을 때는 한 3개까지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학생들이 답안을 쓰다가 쪼들리잖아요. 그럼 막판에 언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찾아서 언급하면 오히려 우리 사례를 쓸 때 기본 공식이 있죠. 남들 못 쓴 걸 내가 잘 쓰면 점수를 주고, 남들 잘 쓴 거 내가 못 쓰면 그럼 점수는 안 주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 써도 남들이 못 쓴 걸 잘 쓴다. 남들이 안 쓴 걸 써야만 어느 정도 점수가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기록을 전반적으로 개관한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메모를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 파일은 다 보내줬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요. 그쵸? 동영상 들어가서 받을 수 있나요? 내 수요일날 강의할 때 가져올게요, 파일을. 이거 말고, 이번에 집에서 여러분들 안 보는 사이에 PPT 엄청 그렸어요. 그래서 막
다 줄 필요는 없고 좀 괜찮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는 출력해서 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탭에다 넣어가지고 또 시시각각 보는 거, 이런 용도로 해서 제가 좀 이번에 가져와서 내가 그간 얼마나 많은 PPT를 그렸는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좀 보완을 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옆에다가 조금 메모를 해서 나는 이걸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조금씩 써가지고 이거 이 사안에서는 이거 좀 주의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복습을 하고 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고 이제 사실 오늘 지금 이어가지고 이 기록 보는 거 한 20분이면 보는데 하도 급하게 와가지고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만 할 거니까요. 네, 5분만 쉬겠습니다.